리설화, 걸리면 평양 한복판에서 공개 처형될 거야. 중국 국경에서 들은 그 한마디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북한 최고 존엄의 무대에 섰던 만수대 예술단의 꽃이었던 제가 어쩌다가 30만 달러 현상금이 걸린 도주자가 됐을까요? 그것은 저의 특별한 신분 때문이었어요. 그 신분이 무엇인지 밝혀진다면 북한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제 신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목숨값은 일반 탈북자의 10배인 30만 달러였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내 최종 목적지는 서울이 아니라 비밀이 묻힌 캄보디아다. 캄보디아. 북한 최고 지도부의 은밀한 동남아 비자금 세탁 통로였습니다. 저는 인민복 속옷에 숨겨둔 3만 달러와 푸놈펜 접선 암호가 적힌 종이, 그리고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건넨 USB를 확인했어요. 보이부 감시망이 촘촘한 평양 대동 강변 아파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경비원과 눈이 마주쳤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지만 아직 긴급 수배령이 내려오지 않은 거였어요. 약속 장소에는 낡은 수산물 운반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코를 찌르는 생선 비린내가 훅 들어왔죠. 브로커는 저를 트럭 안 생선 박스 더미로 밀어 넣었어요. 들어가 리설화 동무. 여기서 2번의 검문을 통과해야 신의주에 도착한다. 숨 쉬는 소리조차 사치야. 내 뒤에는 최고 존엄이 직접 보낸 추격대가 붙었어. 캄보디아에 도착하기 전까지 넌 살아있는 시체여야 해. 트럭 문이 쾅 닫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생선 비린내와 얼음의 냉기만이 저를 감쌌죠. 저는 얼음과 생선 사이에서 몸을 떨었어요. 평양에서 캄보디아 푸놈펜까지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지옥 같은 도주국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수대 예술단의 꽃은 이제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아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증인만이 남았죠. 영하의 냉기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얼음과 생선 박스 사이에 구겨진 채 30분을 버텼어요. 생선 비린내와 섞인 구토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소리를 내는 순간 죽음이라는 브로커의 경고가 머릿속을 지배했죠.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제 팔과 다리를 찔렀습니다. 한때 김정은 동지 앞에서 우아하게 춤추던 이 몸이 이제는 썩은 생선 더미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어요. 그때 앞좌석에서 브로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환은 어떤가? 뭐라고? 특별 검열이 내려졌다고? 핵심 도주자. 그래, 알겠다. 제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식었어요.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분노가 반영된 긴급 수배령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순환 검문소. 트럭이 멈췄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군화 소리는 보통 군인의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차 문 열어. 뒤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야겠다. 목소리에 권위와 잔혹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었죠. 트럭 뒤쪽 문이 철컥거리며 열렸습니다. 눈부신 손전등 불빛이 트럭 안을 훑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제 심장은 천둥처럼 고동쳤지만 겉으로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했죠. 이건 썩은 생선이군. 수산물에 특급 도주자를 숨겼는지 누가 알아? 요원의 목소리가 제 머리 바로 위에서 들렸습니다. 쇠막대로 박스 틈을 쑤시는 소리가 났어요. 쇠막대 끝이 제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시절 배웠던 혹독한 무호흡 훈련을 떠올렸죠. 1초, 2초, 3초. 숨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동무, 잠깐. 이 생선들. 김간부 동지의 연회용으로 급히 공수한 것이다. 만약 검열로 인해 신선도를 잃으면 동무가 책임지겠나? 김간부 동지. 북한 체제에서 최고 위층의 이름은 곧 법이었습니다. 요원의 쇠막대 소리가 멈췄어요. 브로커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두툼한 미국 달러 뭉치를 요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젠장. 다음부터는 똑바로 해. 가라. 트럭이 다시 출발했어요.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간신히 이 지옥 같은 검문소를 통과했지만 안도할 수 없었죠. 브로커가 전화를 끊고 뒤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리설화 동무, 너는 일반적인 탈북자가 아니야. 보이부의 절멸 대상으로 분류됐다.
내 탈출은 김정은 동지가 직접 처리해야 할 국가적 수치로 보고 있어. 내 아버지의 비자금 명단 때문에. 너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위험한 여자다. 저희 아버지 김철수 간부가 목숨을 걸고 제게 쥐어준 비자금 명단. 그것이 김정은 동지의 개인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였고 저를 이 지옥의 추격전 한가운데로 밀어넣은 이유였죠. 신의주까지 2번의 검문소가 더 남았다. 평성, 그리고 정주. 거기선 돈이 안 통할 거야. 탐지견도 투입된다. 제 손은 본능적으로 인민복 속옷에 숨긴 USB를 만졌습니다. 트럭은 다시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이제 신의주까지 남은 2번의 검문소는 저에게 죽음과 직면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만수대 예술단의 꽃은 이제 김정은 체제가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여자가 됐습니다. 트럭이 다시 신의주를 향해 질주했지만 저는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순환 검문소에서 보위부 요원이 특급 도주자를 언급했던 건 이미 제가 김정은 동지의 절멸 대상 1순위로 분류됐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오전 7시 평성 검문소. 브로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여긴 돈으로 안 돼. 정식 검열이 원칙이야. 보위부 특수 추격팀이 널 찾고 있어. 트럭이 멈췄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달랐어요. 군화 소리가 아니라 철제 장비가 부딪히는 소리였죠. 전부 내려. 짐칸에 탐지견을 투입한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아무리 강해도 탐지견은 사람의 채취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비자금 명단 USB를 젖은 생선 아래 가장 깊은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짐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군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군견은 생선 박스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 발톱으로 박스를 긁는 소리. 군견이 제가 숨은 박스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그 녀석의 젖은 코가 제 옷자락에 닿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신에게 기도했죠. 여기다. 이 박스 열어봐. 요원의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바로 그 순간 브로커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이 개같은 놈들. 이 트럭. 캄보디아로 수출될 물품 운송용이다. 캄보디아. 이 사업에 손대지 마라. 당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다. 검문소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북한 고위층에게 캄보디아는 손대지 말라는 최고의 경고였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죠. 제가 숨긴 비자금 명단의 출처가 어디인지. 좋다. 지나가라. 하지만 이 트럭은 특별 감시 대상이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탈진한 채 축 늘어졌어요. 오후 1시 정주 검문소 외곽. 트럭이 멈추기 전 브로커가 저에게 낮은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리설화 동무, 마지막 정주 검문소 책임자는 내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동무였다. 내 아버지는 내가 탈출하는 날 그에게 모든 외화를 주고 내 딸을 통과시켜라. 내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겠다고 했다.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브로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너에게 캄보디아 비자금 명단을 건넨 직후 내 아버지는 스스로 보위부에 김정은 동지의 외화를 횡령했다고 자수했다. 그 모든 횡령의 죄를 뒤집어 쓴 거지. 너에게 도주할 단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쯤 이미 총살당했거나 요덕 수용소로 끌려갔을 거다. 트럭 밖, 정주 검문소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트럭을 대충 훑어본 후 순순히 통과를 허락했어요. 아버지의 친구가 지킨 겁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만든 마지막 통로였죠.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얼음과 생선 사이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반역자가 아닌 체제의 비리를 폭로할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을 체제의 방패로 던진 겁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이행해야 하는 북한 최고의 비밀을 쥔 여자였죠. 트럭은 신의주를 향해 마지막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압록강까지는 이제 3시간. 지옥의 마지막 관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정. 트럭이 신의주 외곽의 낡은 폐창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영하 10도의 강바람이 얼굴을 강철처럼 후려쳤어요. 압록강. 불과 400m 너비의 얼음강이었지만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거리였습니다. 창고 안에는 저와 브로커 외에 3가족,
총 7명의 탈북자가 더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모두 흑빛이었고 눈빛에는 생과 사를 가르는 마지막 도박의 광기가 서려 있었죠. 브로커가 숨소리조차 낮춰 말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이 강변 수비가 3배로 늘었다. 기회는 딱 15분이다. 0시 5분부터 0시 20분까지. 늦으면 국경 수비대 총에 맞아 죽는다. 자정 5분. 브로커의 눈빛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강 위로 나섰죠. 강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파삭. 발걸음마다 얼음 깨지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강물은 검은 늪처럼 보였고 얼음 아래에는 죽음의 틈이 무수히 숨어 있었습니다. 50m 전진. 앞서가던 40대 여인이 비틀거렸습니다. 악. 여인의 하반신이 차가운 강물에 잠겼어요. 남편이 필사적으로 끌어올렸지만 여인은 이미 영하의 강물에 옷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멈추지 마. 내가 멈추면 만수대 응원단의 비밀도 강물에 묻힌다. 제 심장은 죄책감과 공포로 찢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00m, 200m. 중국 쪽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뒤쪽에서 섬광이 터졌어요. 보위부 요원들의 탐조등이 강 전체를 순식간에 하얗게 비췄습니다. 약속된 15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엎드려. 전부 엎드려. 브로커가 절규했습니다. 저희는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어요. 탕, 탕, 탕. 수비대가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뚫고 튀어오르며 파편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옆에 있던 60대 노인이 핏물을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리설화. 특급 도주자. 거기 멈춰. 확성기를 통한 북한 보위부 요원의 목소리가 얼음강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제 이름과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뛰어. 이제 죽이려고 쏘는 거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다시 달렸어요. 총알이 제 주변을 파고들 때마다 미친 듯이 지그재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직 캄보디아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아버지의 유언만이 저를 움직였죠. 350m 지점. 제가 마지막 힘을 짜내 디딘 얼음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무너졌습니다. 저는 허리까지 얼음물에 빠졌어요. 심장이 머물 듯한 냉기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온 브로커가 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미친 듯이 끌어올렸습니다. 살아. 이 만수대 예술단의 꽃이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내 비밀을 지켜야 해. 브로커의 힘으로 저는 간신히 중국 땅, 진흙으로 뒤덮인 강변에 쓰러졌어요.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과 비명소리가 이어졌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 속에는 방금 두고 온 지옥의 잔상이 영원히 박혀버렸죠. 브로커가 저를 일으켜 세우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됐다, 리설화. 중국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 특별추격팀의 영역이다.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저는 젖은 몸을 끌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의 목적지인 캄보디아까지는 아직 수천 킬로미터가 남아 있었어요. 김정은 동지의 분노는 국경을 넘어서도 저를 쫓아올 테니까요. 브로커는 저를 곧바로 낡은 봉고차에 태워 북중 국경지대를 벗어나 광활한 중국 내륙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라오스 국경 근처의 윈난성 변경이었죠. 리설화 동무 김정은 동지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다. 보위부의 특별추격팀이 이미 최고 존엄의 외화 명단을 되찾기 위해 중국 공안과 협력하고 있어. 넌 지금 가장 위험한 상품이 된 거야. 중국에서의 여정은 숨막히는 감시의 연속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낡은 창고와 인적이 드문 여관을 전전했어요. 거울을 보니 한때 만수대 예술단의 꽃이었던 제 얼굴이 지옥의 증명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청두의 한 시외버스 터미널. 베이징으로 향하는 기차표가 모두 막혔다. 윈난성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타자 수많은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촌스러운 중국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제 태도와 걷는 자세는 훈련된 북한 엘리트의 것이었어요. 그때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2명의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목표물에 대한 냉철함과 특수훈련된 자들의 잔혹함이 담겨 있었죠. 보위부 특별추격팀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제 바로 옆을 지나치며 작게 읊조렸어요.
만수대 예술단의 리설화 동무 여기까지 와서 고생이 많군. 곧 평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제 신분을 확인하고 이미 포위망을 좁혔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브로커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젠장. 이중 첩자다. 우리의 루트가 노출됐어. 5초 안에 움직여. 브로커는 급히 제 손을 낚아채 정반대 방향으로 뛰었어요. 저희가 움직이는 순간 터미널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보위부 요원들과 공안이 저희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봐라. 고함 소리가 인파 속에서 터져나왔어요. 저희는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시장 뒷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낡은 오토바이에 태웠죠. 이젠 정식 루트는 끝이다. 우리는 라오스 국경을 향해 산악지대로 들어간다. 하지만 조심해, 리설화. 그 산에는 북한의 비자금으로 고용된 사냥꾼들이 숨어 있어. 외화 장부를 가진 내가 김정은 동지에게 돌아가기 전에 그 장부를 먼저 없애려는 자들이니까. 이제 저를 쫓는 건 보위부만이 아니었어요. 김정은 동지의 비자금 라인 자체를 관리하는 제3의 세력까지 가세한 겁니다. 오토바이는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고 어둠만이 저희를 감쌌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의 추격뿐 아니라 캄보디아 비자금의 존재를 아는 제3의 치명적인 세력의 위협에 직면했어요. 만수대 응원단의 꽃이 짊어진 국가기밀은 저를 점점 더 깊은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윈난성 산악지대를 향해 달렸습니다. 라오스 국경까지는 이틀. 그 사이에 저를 기다리는 건 북한의 검은 돈으로 움직이는 사냥꾼들이었죠. 저는 오토바이 뒷자리에서 USB를 꽉 쥐었어요. 아버지가 목숨으로 건넨 이 증거. 이걸 캄보디아에서 세상에 폭로하기 전까진 절대 죽을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오토바이 위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살아남겠다고. 반드시 캄보디아에 도착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오토바이는 밤새도록 중국 윈난성 변경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달렸습니다. 라오스 국경까지 남은 거리는 불과 몇 킬로미터였어요. 하지만 이 구간은 북한의 비자금 네트워크와 관련된 사냥꾼들이 활동하는 무법지대였습니다. 브로커는 오토바이를 버리고 저를 끌고 숲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여기서 3시간만 걸으면 라오스 국경을 넘을 수 있었지만 이곳은 보위부보다 더 위험한 놈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캄보디아 비자금 명단을 파괴하려는 자들이었죠. 새벽 2시 15분.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전진하고 있었어요. 그때 브로커가 갑자기 제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불과 50m 전방에 3명의 남자가 야간 투시경을 쓴 채 길목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어두운 색의 전술 복장, 손에 든 소총. 전문적인 용병들이었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들렸어요. 캠퍼스, 목표물은 여성, 만수대 예술단 출신, USB는 생포 후 확보 즉시 제거. 캠퍼스. 북한 최고 지도부의 비밀금고 관리팀에서 비자금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암호명이었습니다. 저를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USB와 함께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해 투입된 겁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또 다른 수색대가 나타났어요. 북한 보위부 특별 추격팀이었습니다. 2개의 치명적인 세력이 저라는 한 명의 여자를 두고 총구를 마주한 거죠.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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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성이 터졌습니다. 두 팀은 서로에게 실탄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저는 귀를 막고 엎드렸지만 총알이 나무줄기를 꿰뚫고 들어오는 굉음이 온몸의 신경을 마비시켰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비자금을 지키려는 자들과 보위부가 저를 두고 서로 총을 쏘고 있었어요. 브로커가 저를 일으켜 세워 전방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눈앞의 죽음을 뒤로하고 라오스 국경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죠. 마침내 작은 흙길에 도달했습니다. 길 옆에는 낡은 경계 표지판이 있었어요.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국경. 저는 국경 표지판을 넘어 라오스 땅에 쓰러졌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려 퍼졌지만 이제 그들은 국경을 함부로 넘어올 수 없었어요. 젖은 손으로 인민복 속옷에 숨겨진 USB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무사했어요. 그때 브로커에게서 떨어진 무전기를 발견했습니다. 캠퍼스, 목표물 확인, 제거 실패, 목표물 라오스 진입. 이 무전기는 브로커의 것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북한 보위부나 사냥꾼의 첩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USB의 비밀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북한의 비자금 라인에 혼선과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던 국제정보기관 소속의 이중 스파이였습니다. 그가 저를 라오스 땅에 밀어넣기 직전 총격전의 한가운데로 돌아간 이유를 알았어요. 저는 그의 희생 덕분에 살았습니다. 캄보디아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동남아시아 비자금 세탁의 심장부였죠. 저는 이제 보위부, 사냥꾼, 그리고 부패한 현지 권력이 얽힌 더욱 잔혹한 지옥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캄보디아를 향해 다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만수대 예술단의 꽃은 죽었지만 진실을 폭로할 증인은 살아있었으니까요. 라오스를 지나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한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낡은 트럭 짐칸에서 내리자 찌는 듯한 열기와 습기가 압록강의 냉기와는 다른 종류의 질식감을 안겨주었어요. 이곳은 아버지의 USB가 담고 있는 비밀, 북한 최고 위층의 외화 세탁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지옥의 수도였습니다. 저는 브로커가 알려준 마지막 접선 장소인 프놈펜 시내의 호화로운 메콩 팰리스 호텔 로비로 향했어요. 이곳은 캄보디아의 검은 돈과 도박 자금이 오가는 곳으로 악명이 높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역시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오후 3시 메콩 팰리스 호텔 로비. 저는 브로커가 남긴 마지막 돈으로 산 낡은 원피스를 입었어요. 하지만 화려한 로비의 배경 속에서 저는 여전히 노출된 먹잇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오직 USB와 만수대 예술단 시절의 냉철한 무대 매너뿐이었죠. 약속된 접선 신호는 노란색 장미와 자유를 위한 춤이었습니다. 저는 접선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노란 장미가 놓여 있었고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장미를 집어들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서 중년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서구식 정장을 입고 있었고 겉보기에는 친절하고 인자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암호 문구를 물었어요. 오늘 밤 저는 자유를 위한 춤을 출 수 있습니까?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제 생애 가장 차가운 것이었어요. 춤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춤은 평양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국제인권단체의 첩자가 아니라 캄보디아 비자금 네트워크와 연계된 북한의 최고 위급 이중 첩자였습니다. 제가 가진 USB를 파괴하고 저를 북한으로 송환하려는 임무를 받은 거죠. 남자가 손짓하자 로비 구석에 앉아있던 2명의 경호원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윈난 산맥의 사냥꾼들보다 훨씬 냉혹했어요. 압록강을 건너고 윈난 산맥의 총격전을 뚫고 라오스를 지나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배신당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테이블 위에 유리꽃병을 집어 배신자의 얼굴에 던졌어요. 쾅! 유리 파편이 튀었고 로비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복잡한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달렸어요. 추격자들이 저를 잡으려 했지만 예술단 훈련에서 얻은 날렵함과 민첩성으로 인파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를 질주하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요. USB를 줄 수 없다면 최소한 파괴해야 했습니다. 복도 끝에 화분에 던져 넣으려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짧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리설화 동무. 국정원이다. 지시대로 USB를 던져. 대한민국 국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USB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던졌어요. 남자는 USB를 낚아채자마자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며 뒤따라오던 추격자들을 향해 최루탄을 던졌습니다. 펑! 연기가 복도를 뒤덮었고 엘리베이터는 굉음을 내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제 목숨을 건 캄보디아 프놈펜의 접선이 간신히 끝났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저에게 대한민국 여권과 항공권을 건넸어요. 당신이 던진 정보는 대한민국 국익을 넘어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20분 후 당신은 프놈펜 국제공항으로 향할 겁니다. 마지막 임무가 남았습니다. 저는 여권을 꽉 쥐었어요. 리설화. 그 이름은 이제 자유와 복수를 의미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브로커의 헌신, 압록강에서 목숨을 잃은 탈북자들. 그 모든 것이 이 여권 한 장에 담겨 있었죠. 국정원 요원들은 저를 프놈펜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차량에 태웠습니다. 공항 경비는 북한의 요청을 받은 부패한 캄보디아 고위층이 장악했고
사냥꾼들과 보위부가 마지막으로 저를 잡기 위해 모든 출국 심사대를 봉쇄하고 있었어요. 제게는 15분의 기회만 있었습니다. 차량은 프놈펜 시내를 질주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캄보디아의 거리는 평화로웠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전쟁터였죠. 지옥 같던 도주국은 이제 마지막 챕터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프놈펜 국제공항.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는 건 대한민국행 비행기였어요. 아니면 김정은 동지가 보낸 마지막 추격자들이었죠. 국정원 요원의 지시에 따라 VIP 통로를 이용해 공항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여권의 사진은 리설화가 아닌 리우진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한국인 관광객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출국 심사대를 향해 걸었고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 눈앞에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윈난 산맥에서 저에게 귓속말을 속삭였던 보위부 특별추격팀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이미 출국 심사대 앞에서 제 사진을 들고 검문하는 요원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어요. 저기다. 리우진. 멈춰. 내 아버지가 피로 사준 자유는 없다. 특별추격팀 리더가 소리치며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속으로 외치며 탑승 게이트 쪽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시절의 유연한 몸놀림을 발휘하며 몸을 날려 게이트 입구에 수화물 카트를 걷어찼어요. 와장창! 카트가 쓰러지며 요원들의 발을 묶었고 그 틈을 타 저는 한국 국적기 탑승구로 달려갔습니다. 승무원이 마지막 승객인 저를 보며 다급하게 탑승권을 요구했어요. 저는 젖은 손으로 탑승권을 건넸습니다. 탑승 절차가 완료되고 비행기 내부로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뒤에서 특별추격팀 리더의 절규가 들려왔죠. 돌아와. 리설화. 내 아버지는 반역자다. 너도 마찬가지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히는 소리는 제게 지옥의 마지막 문이 닫히는 소리였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았어요. 프놈펜에 찌는 듯한 땅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죽이려던 보위부 요원들도 사냥꾼들도 배신자들도 모두 저 아래 남겨졌죠. 국정원 요원이 조용히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맑은 물 한 잔을 건네주더니 말했어요. USB는 안전하게 서울 본부에 전달되었고 김정은 일가의 캄보디아 외화 비밀 장부는 이제 세상에 공개될 거라고. 아버지 김철수 간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북한의 진실을 밝히려는 영웅이었어요. 저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닌 체제의 비리를 폭로한 증인으로서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의혹이 풀렸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는 횡령범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던진 애국자였죠. 압록강의 얼음물, 평성 검문소의 탐지견, 윈난 산맥의 총격전, 프놈펜의 배신. 그 모든 지옥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몇 시간 후 비행기는 마침내 대한민국의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 자유로운 움직임, 그리고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 저는 이제 만수대 예술단의 꽃도 아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절멸 대상도 아니었죠. 저는 리설화, 자유를 찾아온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기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행기의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가 제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모든 긴장감과 추격전은 끝났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로비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추격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 목숨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져온 정보는 북한 최고 위층의 비자금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세탁된 김정은 일가의 외화, 만수대 예술단 여성들의 착취 실태, 최고 위층의 성스캔들. 이 모든 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만수대 응원단 리설화의 캄보디아 도주국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습니다.
압록강을 건넜고 지옥을 통과했고 캄보디아의 배신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서울 상공의 햇빛 아래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